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1900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2017년 가을에 만든 안개 철간음입니다. 아주 오래된 차가 돼버렸네. 네. 거슬러. 이 차를 다회에서 처음 마시고 너무 맛있어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청차와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청차를 당장 마시고 이건 사야 해!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면 청차는 별로예요 라고 하는 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향이 아주 화사한 차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밤보다는 한낮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차지만 뭐 저는 전혀 상관없이 마십니다. 하지만 이 차를 고를 때의 기분만은 좀 향긋한 차를 마시고 싶어, 조금 기분 전환이 하고 싶어 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네요. 찻잎을 덜어뒀고요.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차는 굉장히 깨끗한 차라 굳이 윤차나 세차가 따로 필요 없지만 저는 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재밌는 것을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또 재밌는 거니까요. 제가 수구를 3개나 준비한 이유는 수구에 따른 맛의 차이를 보고 싶어서인데요. 하나는 좀 오래된 서양 밀크 크리머예요. 크리머. 이게 생산 연도가 뒤에 써져 있진 않네요. 작은 크리머인데 제가 종종 수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작가 이태호 작가 라교가 만든 라교의 무유, 내부 시유가 안 되어 있는 수구거든요. 둘 다 크기가 작아서 여기 한 번에 여기에 우려서 두 번에 나누든지 아니면 두 번 우려서 나눠서 맛을 볼 생각입니다. 그 약간 우유 같은 고소함, 신선한 우유의 고소함, 비릿함이 없는 고소함이나 또 거기에 약간 파릇한 냄새도 있고 향도 있고요. 정말 봄스러운 차인데 사실은 가을차라는 게 반전이랄까요? 조금 재밌는 아니면 좀 이것저것 뭐가 많은 소설을 읽을까 하다가 자꾸 어쩐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끔히 정리해 주실 것 같은 황현산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니 약간 되게 친한 것 같죠? 모시고 자리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정말 새파랗지 않나요? 사실 제가 이 청향, 이 철관음이나 이런 특히 청차 중에서도 발효도가 낮은 청향계를 와 더 안 친한데요. 이 차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마시고 어머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잔도 2개 준비했습니다. 얘가 이쪽으로, 요건 요거, 요건 요렇게 따라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색깔부터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아마 바깥 그림색 때문에 그런가? 일단 요것도 한번 마셔보죠. 유리수구. 가장 일반적인 네, 제가 기억하는 맛이에요. 파릇하고 싱그럽고. 아, 연달아 3개를 마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자, 한 번 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만 확실히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역시 단정하기 어렵기도 하고, 제가 과연 그게 기분 탓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잘 모르겠고, 이런 어떤 그 상세한 시음, 그리고 뭐 비교,
욕심 이런 것들은 역시 혼자 하기엔 역부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차가 금방 나옵니다. 그새 더 불어났네요. 드셔도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해마다 제가 시대의 어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타계하셔서 가슴이 좀 아프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즘에 젊은 그 세대 간의 차이를 많이 버거워하잖아요. 서로 힘들어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나이가 많지만 자기 동년배들과는 약간 다른 성향을 가진 아직 적극적이고 활력도 있고 자기의 나이가 약간 나 나이 헛먹었네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유 요즘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젊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떤 고민을 토로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때는으로 시작하지 않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 쪽에서도 역시 어른들은 살아온 지혜가 분명히 있어.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 그분들을 통해서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분들의 시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소수만 있어도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른이라고 제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그분들도 연세가 있으시니 한 분, 두 분 타계하시고 계셔서 몹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이 황현산, 전 사실 누구를 선생님으로 지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선생님이라고 지칭해도 될 것 같아요. 황현산 선생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진취적인, 훨씬 더 깊고 다양한 공감 능력을 발휘하시는, 공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위로를 받고 동년배들은 동년배들 안에서의 자성의 어떤 마음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세대 안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적극적이고 에너지도 있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게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리 나이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다른 무엇이 있고 그 무엇을 전해줄 수 있는 세대가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왜 우리는 싫잖아요. 구분을 지어서 어른들이 말하면 듣기 싫잖아요. 우리 또래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들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 어른이 된 나도 그렇고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버릇없다는 얘기가 뭐 요즘에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요즘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근데 그렇게 우리는 동세대가 아니면 허용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 동세대 안에서 다른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돌아가셔서 더 이상 그분의 새로운 생각을 엿볼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한 실험 정신은 접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 차를 제가 많은 말을 하다가 방치했는데 과연 맛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조금 진한 게 보이네요. 쨍한 형광 연두빛. 혼자 죽을 순 없으니 물귀신. 아, 더 맛있어요. 더 진하게 우렸어야 됐어. 아, 네. 더 진했어야 됐네요. 오. 얘는 좀 뒀다가 차밥을 한번 지어 먹을까 봐요. 너무 찻잎이. 음.
홍어에 대한 뭐 그런 설이 있었나 봐요. 삭힌 홍어의 유래. 홍어를 삭혀 먹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 냄새 막 이런 것들 강하잖아요. 저는 고향이 그 남쪽이라 홍어를 익숙하게 보고 자랐고, 네,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초무침은 좋아하고요, 아주. 홍어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나왔대요. 운송 도중에 부패. 하지만 맛이 괜찮더라. 뭐 이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요. 그 시기에도, 냉동시설이 없던 시기에도, 우리는 바닷가가 아닌 곳에서도, 육지에서도 생선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모든 생선을 활어 상태로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염장을 하는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잖아요. 근데, 홍어만 굳이, 왜 해? 아무런 방법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썩게 부패하게 두었을 리도 없고, 게다가 홍어는 겨울에 잡히는 아주 이른 봄에 홍어 축제를 하거든요. 겨울에 잡히는 생선이에요. 그래서 고작 뭐 짧은 운송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그래봤자 시간이 짧으니까요. 기간 동안 부패할 리는 없는 거죠. 그 어시장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이분은 출신지가 거기므로 홍어가 나는 남쪽 지방인가 봐요. 자기가 거기 홍어 본고장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전라남도 남쪽, 전라남도 쪽에서도 바닷가 쪽이겠죠? 거기에 살았는데 싱싱한 홍어를 어시장에서 많이 받고 싱싱한 상태라도 먹고 구워서 먹고 연골 부분은 삭혀서 먹고 뭐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자기는 그래서 지금은 삭힌 홍어만 유명하지만 전에는 두루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분이 무엇을 할 때 어떤 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이것과 이것이 그렇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홍어는 부패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발효의 효과를 이용하여 조리된 음식이다. 우리의 불투명한 내부는 우리 삶의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다른 삶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난데없나요? 앞에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는 납득이 됩니다.
어쩌면 모든 상투적인 말이 다 비장한 말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늘 염원하면서도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던 희망을 그 상투적인 말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 상투적인 말이 되도록 놓아둔 것은 늘 보던 것 외에 다른 것을 보려 하지 않는, 다른 것을 볼까봐 오히려 겁을 먹는 우리들의 나태함일 것이 분명하다. 말은 제 힘을 다해 우리를 응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린 탓일 것이 분명하다. 상투적인 말들도 처음에는 그 날카로운 힘이 우리의 오장에 파고들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말이 나를 넘어뜨리고 내 안위를 뒤흔들 것이 두려워 우리가 철갑을 입을 때 말도 상투성의 철갑을 입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시인들이 말의 껍질을 두들겨 그 안에서 비장한 핵심을 뽑아내려고 사시사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저 지나가는 한마디들, 인사치레 정도, 서비스 정신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 어떤 순간에는 정말 아주 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구나. 와 동시에 그래도 내가 70대 정도는 아닐 거야. 뭐 이런. 그러면 그분들도 이만큼 젊게 생각하시는 걸 거야. 대충 50대나 60대쯤에서 만나는 것으로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꽃을 피워버린 나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꽃을 보는데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꽃나무들이 내게 그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게 쓴 시기가 2013년부터의 이게 아마 칼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느 때도 시대적인 상황이나 순간들을 놓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다른 데 뒤로 숨어 계셨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해요. 그 사이에 우리 모두를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던 날이 있었잖아요. 물론 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악마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악마만이 저지를 일을 이 땅의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이 악마의 처사였다면 악마의 연구로 끝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죄이니 우리는 이제 앉았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한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말고 리본을 달건 촛불을 들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 이게 2014년 5월 3일에 실린 그러니까 아마 네. 그쵸, 잊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되게 현실이 무겁고 버겁고 지치기도 하고 이래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참담함이나 참혹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약간 슬프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정도로 넘어가요, 많이. 그러고자 해요. 그게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좀 견디기 쉽기도 하고. 근데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예고하고 오지 않거든요, 재난이. 재난과 고통과 불행이 예고하고 나에게 닥치지 않아요.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나 언제쯤 갈게. 그때쯤 준비해. 너한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는 그 부분만 대비하면 돼. 보험 판매하는 거 같은데. 그쵸. 보험은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보험으로 전부를 해결하려면 정말 그거 할 게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 제일 무서운 것은 보험은 주는 게 돈밖에 없어요. 내 가족의 목숨을 되살려주지도 못하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어떤 것을 회복시켜주지도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도 없어요. 경제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나는 가해자 쪽에도 피해자 쪽에도 아무 연고가 없어. 그러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혹은 뭐 이제 대충 얼마쯤 시간이 지났으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말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생업을 포기하고 최전선에 뛰어들어서 소리치고 울부짖는 분들이 계시죠.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럴 순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읽은 문장처럼 리본을 달건 촛불을 들건 혹은 캠페인에 참여를 하건 서명에 이름 석자를 써놓던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금쯤은 잊지 않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언제 내 차례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난데없이 오니까요. 예상치 못하고 오니까요.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이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분명히 그 전날 용돈이 적네 많네, 내일 가서 뭘 하나 어쩌나 저쩌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들뜬 애들, 귀찮은 애들, 한 번도 그 절망적인 순간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의 일, 어딘가에서 일어난 누군가의 일로 일인이 나와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가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심지어 저한테도 그날이 선명하거든요. 저랑 연고자도 아무도 없는데도. 음,
진정성이 어떻게 정의되건 그것은 한 인간이 제 마음 깊은 자리에서 끌어낸 생각으로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을 때에만 확보된다. 동의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심이 되진 않잖아요. 원인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은 그에 대한 관측과 추론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복잡성 이론을 내가 공부한 분야의 말로 이해한다면 나쁜 믿음에 빠지지 말자는 말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음, 언어는 사람만큼 섬세하고 사람이 살아온 역사만큼 복잡하다. 언어를 다루는 일과 도구가 또한 그러해야 할 것이다. 한글날의 위세를 업고 이 사소한 부탁을 한다. 우리는 늘 사소한 것에서 실패한다. 그 말, 그 문장이 가지는 의미나 목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이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과 의지는 분명하지만 문장을 매끄럽고 아름답게 쓰는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언어로 표현된 생각은 그 생각이 어떤 것이건 그 언어의 질을 바꾸고 마침내는 그 언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세상을 바꾼다.
네, 천천히 또 읽어가면서 또 화도 냈다가 울었다가 킬킬거렸다가 이러면서 또 즐겁게 읽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이제는 새로운 그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속상해 할 테고요. 이 차가 맛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편하게 마실 수 있었고,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책이 언젠가 마음이 약간 힘이 필요할 때 읽어야지 라고 미뤄두었던 책은 여전히 좋았고, 여전히 당연히 기대했던 대로 힘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힘,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잘 버텨낼 수 있는 힘. 이렇게 오늘도 차와 책을 통해서 저는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겠죠. 부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 잔 올리겠습니다. 드시죠. 마지막 잔 맛있죠? 안 우러날 텐데. 끝내려고 했더니 한 잔 더! 뭐 이런 요청이 있어서 한 잔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좋네요. 황현산 선생님의 글을 읽으니 또 그래, 그렇지, 그렇고 말고 변명을 하자면 저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평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 평으로부터 조금 그 평을 변명으로 삼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다니고요. 하지만 그 까다롭고 예민한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마 그 단어들이 굉장히 억울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더 이상 우러나지 않을 텐데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 먹어라 하고 던지면 안 되겠죠? 깨지겠죠? 드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즐겁게, 맛있게, 재밌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